블루라벨. 위스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이름입니다. 오늘 만나볼 위스키는 조니워커 블루라벨과 블루라벨 고스트 앤 레어 포트 던다스 에디션입니다. 조니워커 블루라벨은 조니워커 가문이 자랑하는 최상위 라인업으로 매년 1만 개의 캐스크 중 단 한 개만이 선택될 만큼 극도의 품질 기준과 블렌더의 정밀함이 집약된 걸작입니다. 부드러우면서도 깊이 있는 풍미, 그리고 입안을 감싸는 고급스러운 밸런스, 럭셔리 블렌디드 위스키의 상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도전장을 내민 또 하나의 위스키, 고스트 앤 레어 포트 던다스 에디션. 이미 문을 닫은 고스트 증류소의 원액, 전설적인 캐스크들이 블렌딩된 이 에디션은 한정 수량으로 사라져가는 기억의 맛입니다. 전통과 실험, 역사와 창조가 교차하는 그 경계에서 태어난 희소성의 결정체라 할 수 있습니다. 한쪽은 대중성과 완성도의 정점, 다른 한쪽은 희소성과 역사가 응축된 작품. 과연 블라인드 시음 속에서 진짜 더 좋은 위스키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진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거울, 위린이 연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스키계의 밍밍이 만두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블루라벨과 고스트 앤 레어 포트 던다스, 어떤 점이 다를까입니다. 두 프리미엄 위스키의 차이를 비교해보는 시간입니다. 연두 씨는 조니워커 좋아하시죠? 네. 저희 위스키 인생을 함께한 최애 브랜드입니다. 애증의 레드, 사랑의 블랙, 희망의 블루. 그런 사람이 블라인드에서 2번씩이나 블루라벨 제끼고 레드라벨을 선택했었죠. 연두 씨의 최애는 레드인가요? 아니면 블루인가요? 그러고 보니까 최애가 이제 바뀌긴 했네요. 예. 여러분들 블루 드시지 마시고 레드 드시기 바랍니다. 예, 그건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블루 맛을 제대로 느낀다면 블루가 괜찮을 것도 같습니다. 네, 하지만 큰 차이를 못 느낀다면 레드도 좋은 선택지겠죠. 예, 가격 차이가 일단 10배 이상 나기 때문에 좋은 선택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블루는 동감 못하는 위스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블라인드 테스트 하면서도 이제 많이 느껴봤고요. 반박시 초대하면서 블라인드 테스트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시청자분들 초대하는 건가요? 초대받으실 분들은 댓글로 이렇게 참가 신청하시면 되겠네요. 이게 블루라벨 자체도 비싼데 이 고스트 앤 레어 시리즈는 더 비싸죠. 이게 포트 던다스를 끝으로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연두 씨는 이 포트 던다스 마셔봤었죠? 네. 예, 이게 블루라벨하고 비교해서 어떤 점이 다르던가요? 그 예전에 마셔봤을 때. 그때는 네, 제가 분명 마셔보긴 했는데 크게 다른 점을 많이 못 느껴봤습니다. 그만큼 이제 많이 비슷했다는 거죠. 아, 라벨 보고 먹는데도 다른 점을 찾기 힘들었다. 네네. 이게 그래도 그때는 똥촉 중에 최하층민 시절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은 같은 똥촉이라도 이게 블라인드로 훈련이 돼 있잖아요. 6개월 동안 지금 단련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은 그때와는 다른 점을 분명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연두 씨. 네, 만두 씨는 블루라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블루라벨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는 이제 부드러운데 다양한 레이어가 있는 좋은 술이라고 이미지가 박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본인의 취향에 잘 맞는 술이다. 예. 예. 그러고 보니까 만두 씨를 우리가 블라인드를 안 했네요. 조니워커 블라인드. 네, 조만간 만두 씨 조니워커 블라인드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블루를 먹어봤으니까 그때 블루 한번 찾아보라고 하면 되겠네요. 지금 보시면은 블루라벨도 그렇지만 포트 던다스도 양이 얼마 없어서 힘이 좀 많이 빠졌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좀 차이가 느끼기 힘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을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음 시작하겠습니다. 네, A와 B는 맛과 노트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크게 차이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유사한 특징을 유지하면서도 이제 A 같은 경우는 좀 더 깊고 진한 과실의 향, 그리고 좀 더 부드러운 꿀의 향이 좀 잘 나는 반면에, 그리고 B는 첫 향은 되게 스모키가 강했고 이제 좀 가벼운 과실향이 났습니다.
맛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A에서는 좀 꿀처럼 달콤한 그 맛 뒤에 이제 스파이시함이 느껴지는데, B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확실히 스모키한 맛, 그 다음에 피니쉬가 조금 더 스모키한, 이제 전반적으로 저한테는 스모키가 강한 그런 위스키였습니다. A에서는 이제 바닐라 향과 이제 캐러멜 향이 먼저 나면서 그 뒤에 피트 향이 은은하게 났습니다. 이제 맛은 이제 부드러운 스모키 맛이 나면서 캐러멜 이제 맛이 났는데 입안에서 여운이 좀 B보다는 길게 남아 있었습니다. B 같은 경우는 희한하게 피트 향이 먼저 나다가 그 뒤에 바닐라 향이 났었는데 맛에서는 진한 바닐라 맛이 나가지고 굉장히 좀 달게 느껴졌습니다. 자, 여러분, 더 맛있는 걸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서로 다른 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두 병 다 가격대가 좀 나가는데요. 포트 던다스의 경우 가격대가 2배 조금 못하게 나는 것 같아요. 혹시 이 시음에서 이 두 병의 가격 차이만큼을 느낄 수 있었나요? 아니요, 전혀 못 느꼈습니다. 맛이 굉장히 비슷했는데 가격 차이가 2배 난다면 굉장히 아쉬운 위스키인데요. 한 15만 원 정도 차이 날 거예요. 만두 씨는 어땠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연두형과 비슷하게 막 엄청 차이 나긴다보다는 이제 약간의 노트들 차이만 있어가지고 배 정도면은 조금 힘들긴 하네요, 사 먹기는. 여러분이 오늘 맛본 블루라벨은 고숙성된 다양한 몰트와 그레인 위스키를 블렌딩한 제품이고, 고스트앤레어 포트던다스는 희귀한 폐쇄 증류소의 원액을 중심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그래도 분명 미묘한 차이는 있을 거예요. 그럼 두 분이 이 두 개 중에서 더 맛있게 먹은 위스키는 몇 번인지 설명해 주세요. 저는 A로 먼저 고르겠습니다. A. 네. 저도 이제 연두랑 똑같이 A입니다. 이거 오랜만에 의견이 일치했는데요? 이거 귀한데요? 예. 이거 되게 귀한 영상입니다. 오랜만에 의견이 일치했고요. 그럼 A번이 왜 더 좋았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저 A에서 이제 뭐 미세하지만 스모키 향이 나면서 그래도 이제 딱 마시고 삼켰을 때 입안에 남아있는 그 여운이 B보다는 길게 남아있어가지고 그래서 전 A를 골랐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A번에서 좀 더 과실향이나 좀 다양한 레이어들이 잘 느껴졌고, 오히려 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모키함이 좀 튀다 보니까 다른 게 조금 많이 가려져서 이제 A가 좀 더 밸런스가 괜찮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그럼 노트들은 어느 게 좀 튀는 편인가요? A가 B에 비해서 어떤 노트가 좀 튀는 편이에요? 저한테는 A번에서는 이제 과일, 그 다음에 꿀 요런 향들이 잘 튀었던 것 같습니다. 과일하고 꿀의 뉘앙스가 좀 많이 느껴졌다. 음, 연두 씨는 어때요? 좀 바닐라가 좀 많이 튀었습니다. 바닐라가 좀 많이 튀었다. 네네. 그러면은 우리 이제 블라인드 속 게임 한번 하셔야죠, 연두 씨. 네. 블라인드 속 게임. 조니 워커 블루라벨을 찾아라. 이 중에서 연두 씨의 최애 위스키 블루라벨은 A와 B 중 뭐 같나요? 전 아무래도 A 같습니다. A. 네, A가 블루. A가 블루다. 예, 예. 예전에 둘 다 먹어보지 않았나요? 같이? 네, 그렇긴 한데, 그때도 블루라벨이 더 맛있었나요? 네, 고스트보다는 블루가 더 제 입맛에 맞았습니다. 입맛에 맞았다? 예, 예. 그럼 만두 씨, A와 B 어떤 게 블루라벨 같나요? 사실 블루라벨 비싸서 몇 번 못 먹어가지고 좀 어렵긴 한데, 제 기억상에서는 그래도 블루라벨이 약간의 스모키가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전 B 하겠습니다. B. 예. 여기서 갈립니다. 가짜 형제. 연두 씨, 근데 혹시 연두 씨가 틀리고 만두 씨가 맞으면 되게 상당히 곤란한 거 아닌가요? 왜냐면은 만두 씨는 블루라벨을 많이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연두 씨는 병째 사가지고 맨날 나발 불고 그러잖아요. 네, 그쵸. 블루도 먹고 고스트도 제가 먹었는데, 예. 틀리면 진짜 많이 부끄러운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그럼 지금이라도 기회를 드릴게요. 아닙니다. 네, 남자는 한 길로 만족한다. 네, 바꾸지 않는다. 예. 좋습니다. 이거 틀리면 좀 곤란해질 것 같은데. 만두 씨는 확실한가요? 자신 있나요? 저야 뭐 형보단 잃을 게 없어서. 잃을 게 없다. 예. 나는 블루라벨에 대한 경험이 적으니까 잃을 게 없다. 예. 네, 그럼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연두 씨가 선택한 A번. 과연 블루라벨이 맞을까요? A.
블루라벨. 예, 요즘 이제 아니, 거의 뭐 안 못 속나요? 믿겠네. 블루라벨, 고스트앤레어, 포트던다스입니다. 아, 진짜 고스트인가요? 예. 그리고 B번이 블루라벨입니다. 오, 똥쳐. A에 놔주시고, 네, 어, 놔주시고. 예스. 이게 A가. 대략 가격이 블루라벨 같은 경우에는 26만 원 정도 정가로 치면, 그리고 포트던다스도 정가로 치면 아마 한 43만 원 이 정도 할 거예요. 이게 가격 차를 생각한다면 어떤 걸 사서 마실 것 같아요, 두 번? 저는 그 차이가 되게 미세하게 났기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저렴한 블루를 한 2병 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포트던다스 대란이 일어나서 20만 원대에 풀리면 근데 그러면은 또 희소성 때문에 또 구매해서 마셔봐야죠. 아 그런가요? 예, 예. 근데 오늘 연두 씨 또 해맑네요. 틀려놓고 되게 해맑네요. 오늘따라. 좀 이제 부끄러워서 그렇습니다. 아 부끄러워서 민망한 웃음이다 지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빨리 주제를 좀 넘겨볼게요. 이게 혹시 두 분이 블루라벨이나 이 고스트앤레어에 대해서 궁금한 점 없으신가요 혹시? 저는 알기로는 이제 블루라벨 쪽이 좀 캐스크 많은 것 중에서 하나만 골라서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선택받지 못한 캐스크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 그러니까 1만 개 중에 한 개를 쓴다. 예. 그러면 나머지 9,999개의 캐스크는 어디로 가느냐? 예. 이게 그냥 원초적인 질문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냥 다른 조니워커 라인업으로 배정됩니다. 그러니까 맛있는 캐스크 아니면 좀 더 숙성을 시켰을 때 좀 더 빛을 발할 것 같은 캐스크를 빼놓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는 뭐 그린, 골드, 그리고 뭐 더블 블랙, 블랙 라벨 뭐 이런 다양한 제품군에 사용이 됩니다. 아니면 또 거기서 추가 숙성을 통해 재배정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조니워커 관련 캐스크가 이게 좀 대기업이에요. 디아지오라는 회사가. 그래서 총 1천만 개 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뭐 조니워커 관련된 캐스크만 해도 한 500만 개에서 700만 개로 지금 추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수치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뭐 한 개라고 하면 크게 대단한 건 아니에요. 뭐 10,000개 중 한 개라고 하면은 그죠? 예. 좀 소소해진 수치긴 하네요. 예. 대기업의 위험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하네요. 연두 씨는 근데 어디 가서 이제 블루라벨 좀 먹어봤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네, 그래서 또 오늘 또 이제 틀렸기 때문에 저는 이제 블루 말고 그냥 레드를 추천드리면서 아 그럼 연두 씨 그 앞에 있는 블루라벨은 저희 주고 가시는 건가요? 어차피 맛도 모르는데 아니 근데 이거 뭐 드리기에 또 양이 너무 적어가지고 아 그냥 양이 적어서 새 걸로 드리겠다. 아니 야, 역시 역시 큰손. 우리 알컴의 큰손.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얘가 이제 고스트 앤 레어라는 것만 이제 알고 있는데 포트던 다스는 뭔가요? 이 포트던다스는 아니 그럼 이것부터 물어봐야죠. 고스트 앤 레어가 무슨 뜻이에요? 혹시? 그 버려진 증류소에서 아 버려진 게 아니라 어, 폐쇄된 증류소. 예. 버려지다니 좀 그렇긴 하네요. 연두 씨의 지금 아우 너무 또 부끄럽네요. 저번에 이어가지고 저 언어의 연금술사 같으니라고. 네,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폐쇄된 증류소에서 나온 원액이라 더 이상 이제 생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희귀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고스트 앤 레어가 붙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포트던다스 같은 증류소 같은 경우에는 이게 몰트 위스키를 생산하는 증류소가 아니에요. 그레인 위스키를 생산합니다. 그레인 위스키가 뭐예요, 연두 씨? 만두 씨가 설명해 줄게요. 그레인 네. 위스키. 그레인 위스키는 이제 곡물로 이용해서 증류를 한 그런 위스키라고 할 수 있죠, 간단하게. 곡물보다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리를 제외한 곡물. 네, 보리를 제외한 곡물을 증류하면 그게 그레인 위스키가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리로 증류한 건 뭐예요, 그럼? 몰트 위스키. 예, 몰트 위스키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포트던다스가 그레인 위스키 증류소예요. 그래서 이게 몰트 위스키와 달리 그레인 위스키는 조연의 역할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증류소에 다른 특징이 있다기보다는 좀 더 부드러운 맛과 좀 달달한 맛 이런 거를 좀 받쳐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블렌디드 위스키 자체가
부드러운 맛을 좀 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맛을 내주기 위해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레인 위스키가. 그럼 마지막으로 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예. 이제 요 두 위스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좀 고스트 레어가 구하기 힘들다 보니까 수집하시고 싶으면은 고스트 레어를 사시는 게 맞고, 뭐 실생활에서 이제 먹고 싶다 그러면 확실히 블루라벨을 사는 게 가격대에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이제 스모키를 좋아하시면은 블루라벨 쪽이 좀 더 스모키가 잘 느껴지니까 이쪽이 맞고, 하지만 이제 요 고스트 레어는 과실향 이런 게 풍부하게 나기 때문에 보이신다면 꼭 한번 드셔보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진행자 총평하겠습니다. 포트 던다스 에디션의 경우 주요 원액은 폐쇄된 증류소 포트 던다스에서 가져온 그레인 위스키입니다. 즉 고스트 레어는 단순히 블루보다 오래된 원액이 아니라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원액이라는 점에서 가격과 희소성이 높은 편입니다. 정리하자면 블루라벨도 훌륭한 위스키이지만 고스트 레어는 블루라벨을 바탕으로 하되 훨씬 더 희귀하고 깊은 풍미를 가지고 있는 에디션입니다. 다만 가격 차이를 감안할 때 그 값어치는 개인 취향에 따라 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맛의 차이는 약간일 수 있지만 그 안에 담긴 시간, 역사, 희귀성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걸 혀로 느낄 수 있냐는 거죠. 그럼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번에도 또 재밌는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